안녕하세요. 운영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고, 이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직장인 가장 입장에서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침 뉴스 방금 나오기 전에 봤는데, 휘발유 가격, 서울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었다. 1,950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물가가 그럼 오르겠죠? 기본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다 오릅니다. 이제 뭐 물가 연동되는, 이제 일단 차가 움직여야 뭐 배송부터 이제 배달을 하고 자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없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뭐 미국하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막 제가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뭔가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지금의 시스템 속에서 월급, 직장인들 월급, 주식, 그리고 투자 다 하고 있으니 이제 그런 환율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연결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대출이 있다고 하면 또 이걸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제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좀 독백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어지는 게, 이제 전쟁이 나면 이제 유가가 오르죠. 그리고 금리와 환율로 이어지는 그 고리들을 좀 이해를 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환율이 이제 주식과 어떻게 이어지냐, 그리고 그런 관점들을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 지금 상황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을 했고, 이란은 협상을 거부를 하다가 지금은 뭐 물밑 작업으로는 미국에게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지만 지금 그래도 좀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좀 이제 확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핵심 키워드 하나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 해협에 하루에 이제 엄청난 양의 이제 배들이 다니는데, 유조선이죠. 지금은 하루에 뭐 숫자로 셀 수 있을 만큼의 유조선만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 원유 공급하는 이 배들 중에 20% 이상이 이 좁은 바다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가는 이 원유랑 LNG선들이 대부분 여기를 통과하는데, 한국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고, 유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방송을 하는 거 봤고요. 이제 골드만삭스 미국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중동의 이 긴장이 이제 확장될 경우에 단기간에 이제 배럴당 이제 100불을 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카타르의 에너지 장관은 이제 150불까지 갈 수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일단 그럼 이제 이게 내 주머니의 지갑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 유가가 오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체감하는 건 주유소 가격이죠. 이제 운전을 하든 안 하든 뭐 택시를 탈 수도 있고, 지금 아침 뉴스 기준으로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다. 이건 뭐 중동 상황이 악화되면 이제 추가 상승이 예고되는 거죠. 그러면 뭐 역대급으로 2,000원, 2,100원 넘어가고 순식간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다 오릅니다. 네, 물류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식료품부터 공산품까지 다 오르겠죠. 이게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에 바로 반영이 되고, 그러면은 골드만삭스는 이제 현재 유가가 몇 달간 유지될 경우에 미국 CPI가 연말에 3%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못 내리겠죠? 네.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는 유가 충격이 연준의 금리 동결을 더 강화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네,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5%인데 물가 압력이 다시 올라오면 인하는커녕하고 인상 압력이 더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다 이러면은 길을 쫑긋 세우셔야겠죠. 네. 더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금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바로 또 환율 얘기로 이어지는 거죠. 네. 미국 금리가 이제 높게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가장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전 세계의 모든 돈이 이제 달러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세가 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00원이 넘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공습이 계속되고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면 1,500원 넘는 게 일상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일상에는 이게 어떻게 영향이 될까? 수입 물가 자체가 오르겠죠. 네.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은 에너지를 다 수입해서 씁니다. 우리나라 자원이 없으니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가지고 에너지 비용이 이제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이제 직구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제 뭔가 다 사서 이용을 하던 것들이 뭐 아마존이든 뭐 이제 해외 이용 사이트 각종 이제 결제를 할 때 비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세 번째로 해외 유학 중이거나, 그리고 이제 이민을 가야 하거나 하는 분들은 생활비 시뮬레이션 이거 다시 해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예전에 그냥 뭐 100만 원으로 해결되던 것들 지금 150 나가겠죠. 예. 50만 원? 뭐 이게 100단위면 50만 원인데 가격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힘든 경우가 꽤 생기지만 반대로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또 기회의 시장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건 조금 더 지금 위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다 보니 기회의 시장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환율이 이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이제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인데, 네네. 왜냐, 이제 저같이 이제 외국계 회사에 있고 이러면은 주식을 받게 됩니다. 네. 자사주를 이제 업무 성과에 따라서 받고 RSU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이게 회사의 주가랑 연관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중동에서 이제 긴장감이 이어질수록 자사주죠. 미국 주식이 이제 흔들립니다. 네. 3월 6일 전쟁이 이제 계속되고 이럴수록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걸 봤고, 2월 말부터 해서 꾸준히 이제 빠지고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 회사의 주가가 미국 주식이죠? 영향을 전쟁 때문에 받을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에너지 비용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공급망 비용이 증가가 되겠죠.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제조를 많이 하는데 동일한 이유로 이제 물류비 상승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제조 에너지 비용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기업에는 부담이 되고 이제 결국은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전쟁이 있고 이러면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니까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제품이나 뭐 사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수요 자체가 감소가 되고 그럼 이건 당연히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글로벌한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사나 이런 큰 개미, 슈퍼 개미들이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돈을 빼게 되죠. 이제 내가 지금 당장 전쟁 때문에 불똥이 튈 수도 있고 이미 그런 중동의 이제 확전 우려로 주변 국가들은 이제 좀 그런 흐름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빠져나와서 안전 자산으로 가겠죠. 달러, 금 대표적이죠. 그런 안전 자산으로 이동을 해서 좀 현실을 좀 더 준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그럼 저같이 이제 그런 해외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재밌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제 회사 주가가 달러 기준으로 이제 내리더라도 원화가 이제 약세로 가고 있죠, 지금. 덕분에 이런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생각보다 타격이 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떠한 주식이 뭐 200불에서 뭐 200불 이하로 150불, 뭐 170불 이런 식으로 빠졌지만 환율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1,300원 하던 게 이제 1,500원대로 올랐다. 그러면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오히려 환전을 하게 되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야겠죠. 시대적인 상황 잘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 저같이 이제 직장인이 해야 할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에 대한 투자 자산에 대한 그런 분할 매도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드는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같이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이죠. 그런 곳에서는 주식 자산에 대한 전략의 핵심이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한 번에 다 팔거나 이제 안 팔고 뭔가 모으고 있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시기랑 가격대를 좀 분산을 해서 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드는 생각 세 가지는 일단 내가 주식을 만약에 그게 자사주다, 회사에서 받은 주식이다,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 주식을 베스팅 받았던 일정이 언제인가. 그래서 전쟁 리스트가 있는 구간에 베스팅이 몰려 있다면 즉시 뭔가 이제 좀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내가 얼마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하나. 뭐 당장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이상 원화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 금액을 좀 정해놓고 달러 주가가 아니라 이제 원화 수치 금액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금액을 좀 역으로 계산을 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세금을 또 계산을 해야 하죠. 지금 구간에서 이제 주식을 매도를 했을 때 얼마를 내가 실수령할 수 있느냐, 세후 금액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저한테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가지고 있는 대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크게는 부동산 대출이죠. 살고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내가 뭐 빌딩을 가지고 있다, 뭐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면 거기에서 이제 생기는 그런 부채죠. 네. 변동금리를 특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점검을 이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좀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야 이제 좀 압박감을 좀 덜 받을 수 있고,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계속 인상 압력을 받는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변동금리로 이걸 계속 가지고 간다 하면 이건 양날의 검이죠. 네. 그래서 추가 대출 계획이 있다고 하면 뭔가 좀 계획을 세워서 본인만의 그런 마지노선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금이랑 달러 이런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달러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환해지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자체가 달러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미 하고 계시다면 이미 부분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 해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전쟁이 얼마나 이어질지 뭐 미국 전쟁부 장관인가요? 그분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는 내용 인터뷰한 거 들어보면 최대 6주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언론에 공유하는 내용이랑 진짜 실제적인 전략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금을 한 3개월에서 6개월치 현금 확보를 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화, 전쟁이 이제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는 최대 뭐 6개월, 12개월까지 생활비에 대한 버퍼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지금 과도하게 뭔가 부동산 레버리지나 신용대출에 대한 그런 레버리지를 내가 쓰고 있다면 그런 포지션도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드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중동 전쟁이 이제 결국 유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동결, 인상에 대한 압력을 이제 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환율이 이제 고환율 시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고환율이라고 하는 지금 1,400원대 이상, 1,500원대 이상이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다. 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 주식은 달러 기준으로 이제 하락 압력이지만 이제 원화 기준에서 그 주가의 가치는 생각보다 방어될 수 있다. 네, 원화가 계속 약세로 가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분할 매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플랜을 점검하고, 뭔가 변동금리 그런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구조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 본인의 달러 자산 비중도 함께 점검을 하면서 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향후 전망을 한번 해보면, 현재 이제 중동의 분쟁이 이제 단순한 이제 지역적 충돌을 넘어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글로벌 공급망이나 금융시장의 이제 질서를 재편을 한다면,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종결이 되더라도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역전되는 현상이랑,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원화의 이제 펀더멘탈 문제가 이제 계속 약해지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은 이제 계속 1,400원대 이상에서 구조적으로 약세를 계속 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막연하게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의 소시민으로서 그냥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이렇게 낙관론적으로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이거 정말 저도 싫지만 앞으로 마주해야 하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이제 삼고 현상에서 맞춰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원화 가치 방어와 이제 유동성을 좀 더, 현금에 대한 유동성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